자, 합신정변입니다. 교과서 94페이지요. 자, 갑신정변은 왜 일어나게 되냐면은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은 1884년에 일어나요. 근데 이걸 누가 일으키냐면 급진계아파가 일으키는 거야. 뭔가 불만이 있었겠지. 1884년이면 어떤 시기냐면 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이모군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모군란이 끝나고 청의 간섭이 강해졌단 말이야. 근데 급진계아파는 개화를 추진할 때 일본을 모델로 삼아서 개혁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나라의 간섭이 달갑지 않단 말이야. 청나라 방식으로 뭐 개혁을 해도 청나라 방식으로 하자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급진계아파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하는 청나라와의 의견 충돌이 쌓이고 쌓여서 터진 사건이 갑신정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이모군란 이후에 급진계아파는 방문국을 설치해서 한성순보를 발행하고 근대식 우편제도를 마련하는 등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 방문국은 일종의 인쇄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어. 당연히 한성순보는 신문이거든. 최초의 우리나라의 신문이야. 정부에서 발행한. 그리고 근대식 우편제도도 마련해서 우정총국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게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 거지. 개화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청의 간섭과 민시 세력의 보수적 태도로 제대로 된 개화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졌고 그 다음에 민시 세력은 명성황후와 그의 사촌들인 이 민시 세력이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들은 청나라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지금 완전 정권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이모군란으로 청나라에 구원 요청을 해서 청나라가 이 민시 정권을 구해줬잖아. 그 이후에 민시 세력은 청나라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대로 된 개화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급진계아파는 마음이 급할 거 아니야. 우리나라 빨리 발전시키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청나라가 자꾸 딴지를 건단 말이야. 특히 개화자금 마련을 두고 급진계아파는 일본에서 차관 도입을, 민시 세력은 당호정 발행을 주장하며 대립하였다. 당연히 이 당호전이라는 것은 청나라 쪽의 주장이기도 하지. 아까 뭐 마젠창과 멜렌도르프가 간섭을 했다고 했는데 멜렌도르프가 차관 도입은 반대하고 당호정 발행을 주장을 했대. 자, 그래서 급진계아파가 내가 일본에 가서 차관을 도입해 보겠다 해서 급진계아파의 우두머리인 김옥균이 일본에 갔는데 차관을 도입하는데 실패했어. 그럼 당연히 급진계아파는 주도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지. 니네가 주장한 대로 차관 도입하러 가봤는데 실패했네? 니네 이제 어떡할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급진계아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첫 번째, 청나라의 간섭으로 개혁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개혁의 주도권도 잃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급진계아파는 최후의 수단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무력으로 정권을 뒤집는다. 근데 문제가 뭐야?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기회가 생겼어. 1884년 청나라는 베트남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갈등이 높아지자 조선에 주둔한 병력 중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동시켰다. 우리나라에 청나라 군대가 한 2,000명 정도 있었대. 그 중에 절반을 빼간 거야. 그래서 급진계아파는 이 틈을 타서 이 기회가 아니면 이제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 공사의 지원 약속을 받고 정변을 계획했다. 그래서 원인을 따지면 민시정권과 청나라가 개화 추진을 방해했고
개혁 주도권을 상실했는데 일본의 지원 약속까지 겹쳐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걸 믿은 건 조금 바보 같았던 것 같아. 돈도 안 빌려주는데 어떻게 청나라와 맞서는 것까지 도와주려고 하겠어. 자, 그래서 어떻게 일으키냐면 우정총국 개혁 개국 축하연에서 우정총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근대적 우편제도를 추진하고 있었고 그 결실로 우정총국, 지금으로 치면 우체국이야. 우체국이 이제 개국이 됐단 말이야. 여기서 반대파 인사들을 제거하고 개화당 정부를 수립했다. 여기서 반대파라고 하면은 민시정권 인사들과 온건개화파 인사들이겠지. 그래서 개화당 정부를 수립했다. 자, 개화당 정부는 개혁정강을 발표하여 개혁정강은 다음 장 95페이지에 있다. 간략한 내용을 보면 청과의 4대 관계를 청산하고 당연하겠지. 청나라와 자꾸 의견 충돌이 생기니까 내각제도를 확립하며 인민평등권 신분제 폐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조세제도 개혁과 재정의 일원화 등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해상공고를 없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도모했다. 해상공국은 보부상의 독점적 행사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인데 이 보부상이 상인일 뿐만 아니고 정부의 어용상인, 그러니까 얘네가 상인님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안 좋은 일에 막 동원해서 마치 조직폭력배들처럼 활용하기도 한단 말이지. 근데 당시 해상공국은 아무래도 민시정권의 휘하에 있었던 기구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걸 없애겠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 자, 그러나 이번에도 청나라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지. 청나라의 공격으로 일본군이 철수했다. 아직은 전쟁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야. 일본은 지금 일본군이 있었지, 그치? 일본군은 언제 들어왔어요? 이무군란 이후에 제물포조약으로 들어왔잖아. 근데 일본군이 철수를 했단 말이야. 청나라의 공격을. 아직 싸울 때가 아니니까 우리 후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당연히 일본만 믿고 있었던 개화당 정부는 무너지게 된 거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한 50시간도 안 됐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정변이 발발해서 오전에 개화당 정부를 수립했는데 다음날 오후에 일본군이 후퇴하니까 완전 망한 거지. 그치? 3일 천하라고. 그래서 3일 천하다 이렇게 얘기해. 자, 급진개화파의 주요 인물들 누굽니까?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는. 갈 때는 일본밖에 없는 거야. 일본한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청나라에 갈 수는 없잖아.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급진개화파는 사라지게 된다. 자, 갑신정변 이후 일본 공사가 갑신정변에 관여한 사실은 덮어둔 채 조선의 피해 배상을 또 요구했대. 그래서 조선은 일본과 한성조약을 맺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조선국이 일본의 국서를 보내 사의를 표명한다. 일본 공간을 새로 짓는데 돈을 지불한다. 웃긴 거지. 얘네들이 말하자면 일본은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해서 반란을 사주해놓고 자기네들이 보상을 받아버린 거야. 자, 다음에 청나라와 일본도 텐진 조약이라고 맺는다. 자, 이건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이 아니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인데 이걸 왜 배우냐?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야. 자, 조선에서 군대를 둘 다 철수하기로 했어. 자꾸 조선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나 봐. 자, 이후 군대를 파견할 경우에는 상대국에 미리 알리도록 하였다. 이게 나중에 언제 발동이 되냐면
동학농민운동 때 발동이 돼. 자, 갑신정변은 청의 내정 간섭 물리치고 자주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일어난 최초의 근대적 정치 운동이었다. 자, 갑신정변의 의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런 좋은 면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소수의 지식인이 중심이 된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으로 위로부터의 근대화 운동 이거는 국민의 찬성 없이 그냥 자기네들 엘리트들끼리만 일으키는 운동이야. 근데 문제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화 정책에 크게 공감을 못하고 있었던 시절이라는 거지. 이모군란 같은 것도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관료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개화 정책에 대한 지지도 약했고 또 하나 일본의 지원에 의존했기 때문에 일본이 후퇴하니까 바로 끝나버렸잖아. 이런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근대적 개혁을 하기는커녕 일본의 침략만 앞당기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자, 한성조약과 특히 텐진조약 내용은 잘 보도록 하면 핵심 내용은 이거지. 조선의 주둔한 병력을 철수한다. 조선의 한 나라가 파병하려고 할 때는 미리 알려야 된다. 이게 텐진조약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갑신정변 이후의 조약이지. 이모군란 이후에도 조약을 몇 개 맺잖아. 이모군란 이후에 맺은 조약과 갑신정변 이후에 맺은 조약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정리해볼까? 이모군란 이후에는 조청산맥 수립무역 장정과 일본과는 제물포 조약을 맺지.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에는 한성조약, 그 다음에 텐진조약을 맺게 되는 거지. 하지만 명심해야 될 건 텐진조약 우리나라가 맺은 조약이 아니라는 거야.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라는 거지.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갑신정변 이후 우리나라의 상황이. 자,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는 조선의 대정에 깊이 개입하였다. 당연하겠지. 그치? 또 진압을 했으니까. 민씨정부는 우리나라에 더더욱 간섭을 할 것이고, 그리고 급진기아파가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 청나라한테 딴지걸 세력이 우리나라에는 없어. 자, 조선은 그 와중에 청나라의 개입이 너무 심하니까 청을 견제하려 비밀리에 러시아와 교섭하려 하였으나 청의 방해로 실패했다. 이즈음 영국이 조선에 접근하는 러시아를 견제하려 검은도를 불법 점거했다. 영국은 왜 갑자기 우리나라 검은도를 점거를 했느냐? 일본 때문도 아니고 러시아 때문도 아니고 일본 때문도 아니고 청나라 때문도 아니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우리나라 땅을 불법 점거. 이것도 되게 웃긴 거지. 그지? 자, 조선은 청에 중재를 요청하고 영국은 조선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약속을 받고 검도에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 우리나라는 조선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런 상황이야. 개판이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우리나라를 차지하겠다는 다툼이 일어나. 근데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다툼이 일어나.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야.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조선 간 상관은 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열강과의 다툼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독일의 부들라라는 사람과 우리나라의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둘 다 중립파론을 주장을 해.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청나라, 러시아, 일본, 영국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싸우지 않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냐? 갑신전변 이후라는 거지. 갑신전변 이후에 검문도 사건이 1885년이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중립파론이 부들러나 육일중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다라는 거지. 검문도 사건 이후에 이런 주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역사 깊이 보기를 보면 여기가 갑신정변 시기에 개혁 정강이지, 그지? 1번을 보면 흥선대원군은 빠른 시일 안에 모셔올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하고, 흥선대원군이 이뻐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왕의 아버지인데 아직도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 있단 말이야. 그래, 이 흥선대원군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이 좀 줄어들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2번 문벌을 폐지해 인민이 평등한 권리, 그치? 인민평등. 대신과 참차는 매일 한 분할 의정소에서 회의하여 완전히 결정한 다음 정령을 반포시해야 하고, 매각 제도를 얘기하는 거지. 근대적인 정치 제도를 수립하겠다는 거야. 경제 부분에서는 지족법을 개혁하여, 지족법은 말하자면 세금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자. 9번 해상공급 혁파제. 이건 아까 설명을 쭉 했지. 국내 재정에 관한 것은 모두 호조가 관할하고 그 밖에 재정에 관한 관설은 없앨 것. 재정이 일어나. 그러면 그 전에 안 그랬나요? 안 그랬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는 각 부서마다 자기의 재정을 따로 다뤘어. 그러니까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 급히 순서를 줘 절도를 방비할 것. 사형을 일형으로 통합하여 일형 중에서 장정을 뽑아 급히 근위대를 설치할 것.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는 거지. 언제? 갑신정변 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